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다익섹션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기 위해서 ACC 오늘 진행을 할 수 있고, 바로 열어가지고 다이렉트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지테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이 루트 카테타를 이용해서 바로 이 다이렉트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ACC를 하고 주는 이유는, 이제 만약에 HTK 솔루션이라든가 델리도 솔루션에서 대략 2000ml를 이 원샷으로 주입하는 경우에는 TCA 타임이 너무 증가를 이 주입하는 시간 동안 TCA 타임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먼저 ACC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고 이제 TCA를 진행을 하면 그만큼 시간이 짧아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DHCA라는가 이제 하이퍼소닉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행을 하고 카디오플레지아를 주게 되면, 원하는 온도에 도달했을 때 보통 26도C를 보통 요즘은 많이 서점들께서 선호를 하시고 논문이나 이런 데서도 거의 이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봤던 건데, EEG를 통해서 브레인 액티비티를 확인을 한다거나, 하지 마비 상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근전도를 실제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계속 여러 번 봤었고, 그리고 항상 이제 HC 하기 전에는 플로우 다운을 시켜서 갑작스러운 플로우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이퍼소닉 서큘러 어레스트 이후에는 비너스 라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이유는 세레브랄 퍼퓨전을 통해서 다 RA로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 퍼퓨전 되는 혈액이, 그러면 드레인 되는 곳은 만약에 이 비너스 라인이 막혀 있으면 드레인 될 곳이 없고 계속해서 머리 쪽에 그 프레셔가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리트로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캐로티드가, 이 에올타가 열려 있어야지 캐로티드로 이제 빠져나올 거고,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고, 중요한 거는 비너스 라인 자체를 열어놓고 전신에 있는 혈액을 다 리저버로 다 받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체액량,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에 대한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에 관련된 거는 제 유튜브 동영상에 계산하는 법이라던가 이런 걸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때는 모든 혈액에 있는 그 정맥과 이 동맥 시스템이 모두 그 리저버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거의 혈액에 있는 다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면 리저버의 토탈 볼륨은 토탈 그 리저버 이 용량은 4500ml 거의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넘어간다면 수액백을 이용을 해서 1리터짜리가 2개 있다면 이렇게 받아서 이 정작 리저버에는 한 1000cc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만약에 VABD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환자라면 이 VABD는 꼭 HCA를 시행한 이후에는 스탑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네거티브 프레셔가 너무 심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드레인이 만약에 막았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브레인의 그 프레셔는 계속 증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CA를 하이퍼소닉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행한 다음에 이제 SCP를 시행하려던 RCP를 시행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슬라이드 몇 개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SCP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의 시행은 이제 안테그레이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에서 ASCP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체계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SCP와 안테그레이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과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는 거의 다 ACP를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한 2군데 정도에서만 지금 이제 RCP를 이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거의 대부분 이 ACP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ACP를 실행 방법은 슬라이드 19 그 전에 보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뒤쪽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소닉 서큘러 어레스트 이후에는 이 RCP를 병행하는 그 이론상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지속적으로 안테그레 세레브랄 퍼fusion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세레브랄 쿨링을 시행이 가능해서 이 세레브랄의 이 온도를 떨어뜨려서 이 O2 컨섬션을 줄이게 되는데, 이 우리 신체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익스트랙션 시키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세레브랄과 이 심근의 코로나리에서 심근에 가장 많은 산소를 그 익스트랙션 되는데, 보통 조직에서는 4개의 산소 중에 1개만 떨궈주고 와서 이 SbO2가 대략 70에서 75% 정도면 우리가 이제 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 50%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일반 조직에서, 말초 조직에서, 그렇다면 이게 어떤 원인인지를 찾아야 될 겁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뭐 그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일단 이 기계적인 거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게 문제가 없다면 이 조직에서 왜 산소 소모량이 그러면 증가를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뭐 헤모글로빈 자체도 산소를 전달하는 건 헤모글로빈이기 때문에 이 헤모글로빈 자체의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산소 전달도 줄어들 것이고, 이 체외 순환 과정에서는 이 히모다일루션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히모다일루션이 장점과 단점 중에서 이 장점이라고 그러면 이 말초 조직에 이제 이 혈류량이 증가를 한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당연히 뭐 이제 헤모글로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 전달 능력이 떨어지겠죠. 이 산소 전달 능력을 떨어지는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퍼퓨전 플로우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 헤모다일루션에 대한 단점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분당 접촉하는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플로우의 양으로 봤을 때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헤모다일루션에 돼 있더라도 그만큼 산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세레브랄에 만약에 이 혈관에 에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RCP를 이용을 해서 에어 버블을 제거한다던가, 뭐 엠볼릭 데브리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메타볼릭 웨이스트 프로덕트에 이제 워시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레브랄 이 블러드 셀의 이제 마이크로 어그리게이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산소와 이 영양분을 이제 브레인 티슈에 지속적으로 이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ACP도 마찬가지로 같은 장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몇 가지를만 봐도 이런 가능한 장점에도 이제 불구하고 뭐 실험적이나 임상적 데이터는 이 세레브랄 프로텍션을 위한 RCP의 효능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RCP 플로우가 첫째로 이제 메타볼릭 디맨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적절한지 이거에 대한 이 어떤 의심과, 또 RCP가 이제 브레인 이 마이크로 베스큘라를 통해서 플로우를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 뭐 이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캐놀라가 SBC에 들어가게 되면 보시면 이게 온전히 다 머리로만 가지 않습니다. 물론 팔로도 가고 이러면서 이거에 대한 플로우를 계산을 해주기가 실적으로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는 산소 보통 1개를 4개 중에 1개 분자를 사용하고 떨어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SbO2가 70에서 75%면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이제 알고 있고, SaO2와 SbO2 중에서 가장 이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SbO2입니다. SbO2가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레브랄이라던가 이 코로나리 그 마이오카디움은
이 산소 소모량이 산소 익스트랙션 60에서 70%를 가져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반 이상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만큼 산소 소비량이 가장 많은 조직이고, 그래서 보시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를 보통 저희가 이 세레브랄 이 옥시메터를 보면 이 레프트에서 라이트에서 보통 40% 이상을 정상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레프트 라이트 했을 때 40% 이 양쪽이 4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40%가 무슨 의미냐면,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 이 40%는 이 머리 세레브랄에 산소를 60% 전달해주고 그 나머지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0%로 떨어졌다, 그럼 똑같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캐로티드가 막혀서 뭐 플로우가 안 가서 그럴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헤모글로빈 자체가 낮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충분한 플로우를 이 세레브랄 퍼fusion에서 전달이 안 되는 건지, 그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서 이것도 분명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의 수치는 이 세레브랄에 떨궈주고 나온 나머지가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시면 세레브랄에서도 이 상당히 많은 산소를 그 익스트랙션이 된다는 거를 이거 수치로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체온을 그 다이섹션을 실행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도 올라가는 걸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많게는 뭐 70%까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 서페이스 쿨링 한다고 이 아이스팩을 갖다 머리에 다 싸고 이러면서 이 세레브랄의 이 온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소 소모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세레브랄의 프로텍션을 더 증가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CP 얘기하다 갑자기 넘어갔는데, 그 얘기한다는 게 그냥 까먹고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속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거의 뭐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병원은 크게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판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SCP를 보통 이제 셀렉티브 안테그레이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fusion을 시행을 보통 많이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ACP 2점에 대한 증거가 많이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CPV 서킷이 이제 엄청 많이 간단해졌죠. 아주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모더레이트 하이퍼소미아를 보통 이제 시행을 해서 하이퍼소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행을 하는데, 보통 이 상태의 온도에서는 길어야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그 완전히 토탈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온을 해놓고 이제 안테그레이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fusion을 시행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이 안테그레이드 세레브랄 퍼fusion의 장점은 그 이노미네이트 또는 이제 레프트 카로티드 아테리에 이 셀렉티브 안테리어 세레브랄 시행하면서 이제 많이 활발하게 사용을 했고, 예전에는 이제 그 전신 순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피모랄 아테리가 주로 사용되어졌었는데, 최근보다는 이제 이 엑실라리 아테리가 주로 이제 거의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 이 엑실라리 아테리가 이제 피모랄 아테리에 비해서 다이섹션의 발생 비율이 적습니다. 다이섹션도 피모랄도 보통 저희가 캐놀레이션 할 때 오른쪽에 하는 이유도 보통 왼쪽으로 다이섹션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을 이용을 해서 보통 이제 거의 보시면 대부분 오른쪽에 아마 그 피모랄 아테리도 캐놀레이션을 보통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엑실라리 아테리가 이제 다이섹션의 비율이 이제 적고, 동시에 또 다른 장점은 이 시스테믹 퍼fusion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전신의 시스테믹 퍼fusion도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노미네이트 아테리를 이렇게 결차를 해버리면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fusion도 안테그레이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근데 응급 상황이면 이쪽에 이
다이섹션에서 어프로치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좀 있고, 뭐 그라프트를 연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그라프트가 연결할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이쪽에 바로 다이렉트로 캐놀라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뭐 EOPA 캐놀라를 바로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바로 꼽아서 이 메트로닉 관련된 캐놀라 책자를 보면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쪽 엑실라리 아테리에다가 캐놀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EOPA 이 캐놀라입니다. 이렇게 앞에가 이게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도 뭐 성인 같은 경우는 16프렌치부터 24프렌치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뭐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엑실라리에 이제 그라프트를 연결을 하는데, 이 그라프트가 이제 콘크리트 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이제 퍼퓨전을 진행을 하면서 이 압력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그라프트 사이사이로 이제 출혈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상당히 많은 양의 혈액을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주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렇다면 이런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리커먼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장 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엑실라리 아테리만을 이용한 이 시스테믹 퍼퓨전은 이 혈관의 크기와 구조로 인해서 이 퍼퓨전 플로우로 인한 높은 압력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그라프트를 이용한 이제 아나스토모시스가 좀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혈액의 손실이 상당히 실제로도 많이 있고, 여기에 뭐 썸프를 갖다 대놓고 계속 석전을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이제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약 이게 포에 덮여 있어서 잘 못 본다거나 이랬을 때는 계속 리저버의 볼륨이 계속 그 레벨이 낮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만약에 이쪽에서 피가 난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캐놀라를 엑실라리 아테리에 직접 삭관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엑실라리에 넣을 수 있는 완전히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캐놀라도 있었는데, 이 캐놀라는 이제 거의 없어서 찾아보기 힘들고, 엑실라리 아테리에 EOPA 캐놀라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모더레이트 하이퍼서미아에서 이제 세레브랄 이스케미아의 정도는 이런 검사를 뭐 되네 피질의 유발전이 검사라던가, 이 슈페리어 사지탈 사이너스 블러드 락테이트 레벨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조직 검사를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데, 이건 뭐 제가 어떻게 검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인디케이터들은 이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가 정상 베이스라인의 50% 이상을 유지했을 때, 또는 이 민 캐로티드 블러드 프레셔가 이 30mm 머큐리를 유지했을 때 세레브랄 이스케미아는 없다고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도 중요하고, 정상 베이스라인의 50% 이상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나중에 장기별 이제 순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장기별 순환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 체외 순환이라던가, 나중에 말씀드린 뭐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한다던가,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 과정에서 뭐 이제 뭐 레날 아테리라던가 뭐 메센트릭 아테리라던가 이런 거 이제 퍼퓨전을 해주게 되는데, 그럼 얼만큼을 줄 것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리 아테리의 이 플로우가 얼마냐면, 이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 보통 저희가 250에서 300 정도를 분당 300ml의 카디오플레저를 보통 주입을 하죠. 이렇게 주는 이유는 이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 이 코로나리로 가는 퍼센테이지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카디오플레지아도 저희가 250에서 300 분당 300ml의 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장기별 순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은 5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이제 30mm 머큐리 캐로티드 아테리에 유지했을 때 이제 세레브랄 이스케미아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니라테랄과 이제 바이라테랄 퍼퓨전을 비교했을 때 다소 이제 많은 뭐 많지는 않지만 다소 의견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제 양쪽에 이 되뇌 방구에 동등한 세레브랄 퍼퓨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고, 하이퍼소믹 서큘러 어레스트를 시행하는 환자에서 라이트 엑실라리 아테리를 통한 이제 유니라테랄 이 안테그레 세레브랄 퍼퓨전이
이 양쪽의 라이트, 레프트, 세레브랄 이제 헤미스피어에 적절한 퍼퓨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엑실라리에만 퍼퓨전을 해서 이제 이노미네이트 아테리를 결차를 하고 이제 세레브랄 퍼퓨전을 했을 때 이 윌리 서클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면, 여기 여기 윌리 서클인데 발달이 되어 있다면, 물론 이제 이 다 양쪽에 레프트와 라이트에 이제 다 균등하게 혈액이 갈 텐데, 만약에 이제 유니라테랄만으로 이용한 SCP를 시행하는 경우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가 이제 왼쪽의 수치가 이 오른쪽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곧바로 서전한테 보고를 해서 이 뭐 바이라테랄로 진행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어떻게든 좀 더 그 플로우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을, 이 안테그레 세레브랄 퍼퓨전에서 더 플로우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본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엑실라리 하면 이제 바이라테랄로 다 세레브랄 퍼퓨전을 항상 진행을 하십니다. 뭐 이 레프트 캐로티드 아테리와 이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까지 같이 동시에 넣어서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프루잇 12프렌치 카테타를 이제 양쪽에 두 개를 넣어서 항상 그렇게 해서 뭐 거의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에서 이 정상 40% 이하로도 뭐 떨어지는 적은 제가 그 다이섹션 하면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라테랄만 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항상 뭐 라이트 쪽으로 들어가니까 라이트는 수치가 높겠죠. 레프트가 떨어지긴 하는데, 라이트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뭐 40% 이상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냥 진행을 하고, 이게 만약에 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도 보고를 해서, 보고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넣어 주십니다. 다행히. 그래서 크게 뭐 세레브랄 프로텍션을 진행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또 SCP를 그럼 과연 플로우를 얼만큼을 줘야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그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의 시행 관련돼서 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주로 ACP 이점에 대한 증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엑실라리 아테리가 다이섹션의 발생 비율이 적고, 피모랄 아테리에 비해서 이 시스테믹 퍼퓨전과 세레브랄 퍼퓨전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뭐 캐놀라를 삽관을 하든 아니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하든 간에 이 엑실라리를 통해서 이 세레브랄 퍼퓨전과 이 시스테믹 퍼퓨전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엑실라리 아테리로만을 이용을 해서 시스테믹 퍼퓨전을 시행을 할 때에는 이 높은 퍼퓨전 플로우로 인한 압력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그라프트의 아나스토모시스가 콘크리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혈액 손실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도너블러드의 사용이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뭐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직접적으로 캐놀라를 삽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Y로 A라인의 그 시스템 퍼퓨전을 엑실라리와 피모랄로 동시에 했을 때는 이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이쪽에 받는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분산시켜서 그런 단점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SCP를 시행함으로 해서 이런 겸사를 통해서 이런 인디케이터들은 이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가 50% 이상을 유지를 하거나, 이 민 캐로티드 블러드 프레셔가 30mm 머큐리를 유지했을 때 세레브랄 이스케미아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세레브랄 옥시메 그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만약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카테타를 삽관을 해서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해줄 텐데, 만약에
뭐 많이 사용되는 카테타는 이 프로이 카테타라던가 아니면 이제 RCSP 캐놀라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모든 캐놀라가 이렇게 프레셔를 잴 수 있게 따로 라인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레셔를 측정을 해서 이게 30mm 머큐리 이상이면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에 이스케미아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프레셔를 재주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연결되는 그 심폐기 회로에 이제 아트리알 필터를 통해서 이제 프레셔를 측정을 보통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은 이 압력에 비해서는 2배가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60mm 머큐리 이상이 돼야지 이 라인에 대한 프레셔 로스에 의해서 이쪽에 실제적으로 압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 라인이라던가 이 카테타에서 받는 프레셔 로스를 제외하면, 감안하면 실제 이 아트리알 필터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60mm 머큐리 이상이 되어야지 이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30mm 머큐리가 될 겁니다. 보통 뭐 카디오플레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루트 카테타를 삭관을 해서 이쪽에서 측정되는 압력을 잴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CPB 과정에서 이 카디오플레이지아 이 CPB 회로에서 측정되는 주입되는 250에서 보통 300ml의 플로우를 준다고 했을 때, 이때 받는 압력은 100에서 보통 120mm 머큐리가 정상적인 압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심폐기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이 이거면, 이 루트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보통 이 40에서 60mm 머큐리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실제 측정을 해보면. 거의 반 정도가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카로티드 아테리에도 30mm 머큐리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체외전환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이 60mm 머큐리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사용되는 카테타에 따른 이 프레셔 로스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에 대한 이제 프레셔 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반 정도 감쇄가 된다는 거지, 정확하게 뭐 얼마가 더 되는지는 이 양쪽에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카테타 전단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 안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심폐기 회로에서는 60mm 머큐리 이상을 유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니라테랄과 바이라테랄도, 뭐 이쪽에 유니라테랄의 경우에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을 했을 때, 뭐 윌리 서클이 잘 통과를 한다면 레프트와 라이트에 큰 세레브랄 옥시메트리 차이는 없겠지만, 만약에 라이트 쪽에 유니라테랄을 했을 때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는 상승하지만 뭐 레프트 측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다시 캐로티드에 하나 더 관을 카테타를 삽입을 해서 이 양쪽에 이제 바이라테랄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해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라이트 쪽으로 준다고 했을 때 괜찮으면 괜찮을 텐데, 만약에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기계적으로 뭐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에 부착하는 패드가 정확하게 잘 붙어 있지 않다던가, 이럴 때는 뭐 캐로티드 아테리,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캐로티드 아테리가 이 바이라테랄을 하는데도 세레브랄 옥시메트리 수치가 잘 부정확하다던가, 이럴 때는 이 부착되는 패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계적인 문제점들은 좀 제외를 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RCP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뭐 SBC와 이 IBC에 동시에 바이카발로 했을 때는 이 SBC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이 리트로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 평상시처럼 보통 이제 심장을 열지 않는 수술, 뭐 캐비지라던가 뭐 에어틱 밸브의 수술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이런 수술에서 보통 투스테이지 캐놀라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투스테이지 캐놀라를 아래 오리클에 사용해서 이 IBC에 위치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쪽 SBC에 따로 캐놀라를 삭관을 해서 뭐 카테타를 넣던 삭관을 해서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쪽에 RCP로 세레브랄 퍼퓨전을 해줄 수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SBC를 통해서 이 RCP를 시행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700이 분당 700ml이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700을 주면 전체로 다 머리로 700이 가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팔로도 빠져야 되고 양쪽에 팔로도 빠질 것이고, 그 정말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그럼 과연 얼마를 보상을 해줘야지 머리로 갈 수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P 플로우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프션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유니라테랄로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그라프트를 넣고 그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을 해주게 되면, 물론 이루미네이트를 이제 이렇게 막을 것이고, 이쪽으로도 가지만 이 팔로 가는 플로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일로만 다 100%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700ml를 분당 700ml를 머리 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체외순환 회로에서 공급해주는 플로우가 700ml 분당 700ml라고 하면 일로 가는 플로우는 700이 아닐 겁니다. 이 팔로도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팔로 가는 플로우를 보상을 해줘야지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700이 될 텐데,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어떤 표를 통해서 이 어느 정도의 수치는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는 보통 이 안테그레이드 세레브랄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을 하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는 그 케이지에 10ml, 보통 10ml를 주입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뭐 70kg이라면 뭐 700, 분당 700ml를 머리로 혈류를 공급을 하고, 뭐 몸무게 따라 이렇게 준다고 보통은 알고들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각 장기별로 그 플로우의 순환들이 있는데, 보통 머리로 가는 플로우는 뭐 14%에서 많게는 20%까지 이렇게 이런 범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카디악 아웃풋이 만약에 5000ml라고 하면 여기에 14%라고 그러면 한 700 정도가 되겠죠. 700ml에서 보통 한 1000ml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보통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주는 것들이 700이나 1000 사이이기 때문에 보통 케이지당 보통 10ml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뭐 다른 걸 그래서 장기별 그 순환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뭐 만들어서 발표를 해 드릴 거지만, 보통 심장 전체 100%의 플로우 중에서 심장으로 가는 게 보통 한 3%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보통 카디플레이자 주입할 때 250에서 보통 300ml를 주게 됩니다. 보통 이것도 이렇게 주게 되는데, 보통 이게 코로나리 퍼퓨전인 플로우가 보통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주입을 하게 되는 거고, 물론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진다고 하면 더 낮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휴식 상태에서 이런 거고, 만약에 뭐 운동 상태라던가 이럴 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보통 키드니로 가는 휴식 상태에서 키드니로 가는 퍼센테이지가 보통 한 22% 정도가 되는데, 이 운동 상태에서는 이거는 거의 완전히 뭐 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산소 소모량에 따라서 조직에서의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뭐 심장 수술에서는 뭐 격렬하게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레스팅 상태에서의 이제 플로우를 보통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장기별 순환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나중에 뭐 랩트 하트 바이패스를 하는데 뭐 레날 아타리에 퍼퓨전을 해주고, 뭐 인테스티날이라든가 아니면 인테스티날이라든가 뭐 리버에 퍼퓨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인테스티날이나 리버로 보내주는 뭐 이런 플로우들이 과연 얼마냐는 겁니다. 셀리악 아테리에서 갈 수가 있고, 혈액이, 그 다음에 슈페리어, 그 다음에 뭐 인페리어 메센트릭 아테리에서 이렇게 플로우가 가게 되는데, 이때 가는 플로우가 보통 얼마냐면 다 합치게 되면 대략 한 27%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전체 카디악 아웃풋의 27%가 되는 플로우를 공급을 해줘야 될 거고, 또 레날 아테리로도 한 22%의 플로우가 가기 때문에 이것도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이걸 해주면 어느 정도 플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랩트 하트 바이패스라든가 여러 가지 플로우를 할 때도 이 셀렉티브 퍼퓨전을 해줄 때는 그 어느 정도의 플로우를 줘야 될 것인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각 장기별로 얼마 정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지를 꼭 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건 따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뭐 분당 100g당 54ml가 하는데, 이 소아의 경우에는 플로우 자체가 이렇게 좀 많습니다. 보통 소아는 어른보다 훨씬 대사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공급되는 플로우의 양도 마찬가지로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전체 카디악 아웃풋을 보게 되면 성인과 소아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공급해줘야 되는 플로우의 양이. 그것도 만약에 소아를 어른처럼 공급을 해주면 분명한 소아 수술에서 이 체외순환은 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플로우는 소아에서는 이제 소아도 나눠지죠. 뭐 네오네이트냐, 뭐 임판트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걸 꼭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플로우를 공급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700ml의 플로우를 머리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엑실라리로 했을 때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와 팔로 가는 플로우를 이 팔로 가는 플로우를 보상을 해줘야지 머리로 갈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될 건데,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이 런드 앤 뭐 브라우더 차트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보시면 이 화상 환자들의 보통 이제 화상 환자들이 이 몇 퍼센트의 화상을 BS의 전체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어에서 이 얼마만큼의 화상을 입었냐를 따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 부분 퍼센테이지에 따라 플로우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카디악 아웃풋을 구할 때는 환자의 이 서페이스 에어리어에 카디악 인덱스를 보통 곱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카디악 전체 혈류량을 따지는 거라서 보통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는 보통 700에서 1000 정도가 되는데, 이걸 이쪽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거 뭐 한 11, 목과 머리로 따져봐도 11%이기 때문에 보통 550ml인데, 이거는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어만을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플로우는 낮은 것이고, 그래서 이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팔이 엑실라리 아테리의 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했을 때 이 오른쪽으로 가는 플로우가 얼마냐를 대략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완 이 하완 우, 이 손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4%, 7%, 뭐 9.5%입니다. 그래서 9.5%를 계산을 해보면 분당 뭐 5000ml라고 했을 때, 그럼 분당 이제 플로우가 475 정도가 대략적으로 팔로 플로우가 간다, 이렇게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머리로 700ml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엑실라리 아테리에 그라프트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이 팔로 가는 플로우도 있기 때문에 이 대략 400cc가 넘는 이 플로우를 만약 1000 정도가 1000 이상이 되는 플로우를 공급을 해줘야지 이 엑실라리 통해서 이 머리로 이 플로우가 700이 간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체외순환 회로에서 이쪽으로 700만 준다고 하면 이 머리로는 절대 700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팔로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엑실라리 아테리의 그라프트가 아닌 이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이쪽 에올타 이렇게 해서 뭐 에올타 쪽으로 플로우를 에올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준다고 하면, 이쪽에 플로우 방향이기 때문에 순전히 거의 대부분의 플로우가 다 캐로티드로 갈 겁니다. 이제 이노미네이트를 결차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뭐 700cc를 줘도 머리로 갈 텐데, 만약에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머리 쪽과 이 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생각을 하셔서 결국에 뭐 이 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플로우가 갈 건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 체외순환 보통 얘기를 할 때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항암치료 과정에서 이 체외순환 회로를 통해서 이제 항암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다리 쪽에 항암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만 셀렉티브로
그 항암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계산되는 게 이 표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가는, 만약에 대퇴로 간다, 뭐 대퇴 우, 대퇴 좌가 이거 다리 쪽으로, 오른쪽에 다리를 한다, 그 퍼센테이지를 구해서 거기에 전체 카디악 아웃풋을 곱해서 이 체외순환 회로를 통해서 이 퍼퓨전을 해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그 플로우를 유지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것도 나중에 그 제가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파셜 바이패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순환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원리는 똑같은 이제 회로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 보통 카디오플레지아 주입, 그 헤모필트레이션 보통 사용할 때 보통 메인 회로에 이게 메인 그 회로라고 그러면 보통 분지를 아테리알 라인에 보통 분지를 따서 헤모필터를 설치 보통 하시죠. 이렇게 설치해서 이 물을 뺄 텐데, 그러면 만약에 5000ml 분당 5000ml의 플로우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헤모필터를 잠겨있던 헤모필터를 열게 되면 이쪽으로 플로우가 빠져나갈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500ml 분당 500ml가 헤모필터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을 때 이 플로우의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플로우의 측정하는 위치가 이 가기 전에 여기서 센서를 이용해서 플로우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5000으로 가지만 여기까지 빠져서 5500이 그 만약에 센트리퓨가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더 플로우는 많이 가지만 분지로 빠져나가는 볼륨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환자한테 가는 플로우는 줄어들겠네. 그래서 혈압이 보통 이제 그 헤모필터 딱 틀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를 보통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이만큼 빠져나가는 플로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거보다 더 높은 그 플로우를 공급을 해줘야지 이 혈압의 변화 없이 이쪽 시스테믹 퍼퓨전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세레브럴 옥시메트리밖에 없죠. 수치가 따로 이렇게 뭐 확인할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유심히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이상이 있을 때는 꼭 보고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카테타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프레셔 로스들이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본 없이 진행을 해서 이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듣기 힘드시더라도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이섹션에서 이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엑슬라리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토탈 카디악 아웃풋 중에서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얼마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노미네이트 아테리에서 분지되는 이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 그 다음에 에올틱 아치에서 오리진된 레프트 캐로티드 아테리 또는 이제 계속 브레인 퍼퓨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토탈 카디악 아웃풋에 14에서 많게는 20%까지를 담당을 하게 되고, 토탈 카디악 아웃풋이 뭐 분당 5000ml인 환자에서 혈류는 약 700에서 1000ml 정도가 공급이 될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뭐 그람수로 따졌을 때 100g당 54ml, 소아의 경우는 그보다 2배 정도 많은 105ml가 혈액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서믹 서큘레어 어레스트 이후에 이 엑실라리 아테리를 통한 이 유니라테랄 퍼퓨전의 경우에는 최소 700ml 이상의 플로우를 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엑실라리 아테리를 통한 유니라테랄의 경우에 온전히 이 혈액이 머리로만 갈 거냐 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보시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론 머리로도 가지만 이 팔로도 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머리 쪽으로 더 많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팔로 가는 혈관보다는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더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연히 많이 가겠지만 이쪽으로 분명한 것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플로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줘야 되고, 그럼 어느 정도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를 보상을 해줘야지 이 700ml를 보내줄 거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말씀을 더 드리면, 그럼 라이트 암으로 가는 플로우는 그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이 계산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런드 앤 브라우더 차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화상 범위를 평가하는 표인데요. 이 각 전체 BSA의 이 바디 서페이스 에리어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인의 경우에는 대략 머리 쪽으로 목과 그래서 11% 정도가 되고, 이 오른쪽 팔의 경우에는 한 9.5% 정도가 됩니다. 이건 전체 BSA에서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퍼퓨전 플로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각각의 림에 이 카디악 아웃풋으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여기 팔을 보시면 이 머리로 가는 일단 플로우를 보면 11%니까 이제 그 전체 카디악 아웃풋을 곱해주면 약 550ml가 될 텐데, 이거는 실제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구하는 카디악 아웃풋은 이 전체 이 바디 서페이스 에리어의 카디악 인덱스를 곱해주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거보다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대략적인 수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략적인 수치를 보상을 해서 머리로 가는 플로우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팔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상완 우, 하완 우, 손 이렇게까지 해서 보면 19.5%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곱하면 한 475ml 정도의 플로우가 이 오른쪽 팔로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실라리의 그라프트를 연결을 해서 퍼퓨전을 해줄 때 머리로 가는 플로우와 이 팔로 가는 플로우를 봤을 때, 만약에 펌프 회로에서 700ml만 관리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쪽으로는 분명한 건 700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팔로 가는 플로우를 보상을 해줘야 할 텐데, 그 플로우를 이런 식의 이제 그 BSA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구해서 이 전체 카디악 아웃풋을 곱해주면 대략 1200 정도는 공급을 해줘야지 분당 최소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700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유니라테랄 퍼퓨전의 경우에는 이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전체 머리를 혈류를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윌리스 서클을 통해서 이제 레프트 쪽으로도 혈류가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라이트 쪽으로만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세레브럴 옥시메트리를 통해서 이 레프트와 라이트의 이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40% 이상을 보통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보다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라이트 쪽은 상승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라이트 쪽으로 직접적으로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윌리스 서클이 잘 개통을 못한다면 이 레프트는 정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레프트 캐로티드 아테리에 삽관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혈류를 공급을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CP 셀렉티브 셀룰러 퍼퓨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병원에서 이 레프트 캐로티드 아테리를 또는 이 레프트 서큘럼 아테리에서 이제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 퍼퓨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엑실라리 아테리 캐뉼레이션을 시행하지, 이것처럼 여기에 캐뉼레이션이나 아니면 그라프트든 캐뉼레이션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하이퍼서믹 서큘 어레스트 시작과 동시에 보통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 레프트 캐로티드 아테리, 서브클라임 아테리 이렇게 해서 3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레프트와 라이트 2개를 해서 이제 머리 쪽으로 혈류를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 쓰이는 캐뉼라에 따라서 이제 플로우 및 압력이, 이 압력 손실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주로 사용하는 카테타가 이제 퍼퓨전 카테타이고, 여기서 그냥 9프렌치 아니면 12프렌치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수술에서 그 리트로그레이드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기 위한 카테타가 있는데, 이걸 RCSP 캐놀라라고 그러는데, 이 RCSP 캐놀라는 보통 이제 이 오토 발론과 매뉴얼 발론 두 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오토 발론은 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뒤로 빠지게 되고 압력을 받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매뉴얼 발론을 통해서 뭐 13프렌치, 15프렌치, 뭐 10프렌치도 있지만 10프렌치는 주로 사용을 안 하고 보통 13프렌치나 15프렌치를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만약 이것도 없다면 이제 폴리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퍼퓨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보시면 이제 이게 이 퍼퓨전 카테타인데, 보통 플로우는 이게 맥시멈 플로우만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뭐 스탑콕이 없을 경우에는 뭐 294 정도 나오고, 스탑콕이 부착했을 때는 282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이 플로우가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 여러가지 이런 카테타들도 연결이 되고 뭐 3A도 연결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한 282가 맥시멈이라고 보고, 이 9프렌치의 경우는 뭐 한 162ml로 상당히 낮은데, 이 보통 연결 이제 RCSP 캐놀라를 보시면 뭐 13프렌치, 15프렌치, 10프렌치부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RCSP 캐놀라는 이제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레셔 로스 그래프가 이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퍼퓨전 카테타의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계속 찾아봤는데 거의 프레셔 로스 그래프를 찾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회사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시면 맥시멈 플로우입니다. 이게 더 이상 뭐 어디 플로우에 뭐가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이 맥시멈 플로우만 설정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나와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 플로우를 300 이상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카테타는. 왜냐하면 맥시멈 플로우가 282이기 때문에,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만약 유니라테랄 이 엑실라리를 사용을 하지 않고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와 이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 두 군데를 넣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퍼퓨전을 이제 회로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4분의 1이고 요게 거의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같이 모였다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또 이 카테타 자체도 프레셔 로스도 없고, 이 각각이 만약에 카테타가 뭐 12프렌치를 써서 뭐 300, 200, 뭐 80을 준다 하더라도 이 전체 나가는 플로우가 뭐 280, 280, 280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플로우가 300을 넘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압력 손실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거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센트리퓨갈로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안전성을 보장해서 압력 손실을 좀, 센트리퓨갈은 그 프레셔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롤러 펌프는 이 압력에 앱토로드나 이런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플로우를 공급하다 보면 이런 데서 압력 손실이 너무 심해지고, 결국에 압력 손실은 이 앞에서 이제 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벨로시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벨로시티로 인해서 이제 세레브랄 쪽의 혈관들이 손상을 받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롤러 펌프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롤러 펌프에서는 이 프레셔 로스가 거의 프레셔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거의 그냥 그래프가 없어도 이 자체 워낙 카테타도 얇고, 보시면 15프렌치 같은 경우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죠. 뭐 플로우를 300 준다 하더라도 프레셔 로스가 얼마 안 됩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이 롤러든 바이오 펌프든 이 RCSP 캐놀라를 사용하는 게 더 안전을 하지만, 만약에 롤러를 사용을 한다면 이 카테타보다는 뭐 15프렌치라던가 RCSP 캐놀라를 이용해서 15프렌치라던가 13프렌치를 사용해 주는 것이 이 환자한테 안전하게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 말고 만약에 두 군데 연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Y로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피메일이고 뭐 이쪽이 메일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피메일이고 여기 다 메일이죠. 이런 특성도
어느 쪽이 피메일인지 어느 쪽이 메일인지를 정확하게 이 체외순환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연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어댑터를 그 연결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카테터에 대한 어떤 특성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캐뉼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보시면 이제 병원마다 주입 방식이 뭐 다 다르고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해서 SCP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롤러 펌프에서의 경우에는 이 카테터보다는 보통 이제 15프렌치를 더 권장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 퍼퓨전을 해주면 좀 더 안전하게 롤러 펌프를 이용해서도 그 세레브럴 퍼퓨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프리 카테터의 경우에는 2개, 3개를 이용해서 혈관에 뭐 삽입해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펌프 플로우 자체가 300 이상을 넘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테터 자체에서 받는 압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다가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에 카테터가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가 뭐 라이트, 뭐 랩트 서브클라벤 이렇게 연결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4분의 1이고 4분의 1인치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메일이고 여기가 피메일인데 여기는 8분의 1입니다. 벌써 그 카테터가 확 그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여기에서 압력 손실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합쳐졌다가 이렇게 3개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그냥 차 도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 4차선이 있는데 4차선이 갑자기 이렇게 2차선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2차선으로 줄어들었다가 여기가 다시 4차선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서 계속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계속 이게 머지가 되면서 뒤로 정체가 되겠죠. 플로우가 계속 정체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4차선이 됐다고 이쪽의 속도가 빨라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2차선으로 이미 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8갈래 9갈래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정체 때문에 이쪽의 뒤에서는 그 속도 그 플로우가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늘어나도 카테터 자체가 프레셔 로스가 너무 이 카테터 자체가 너무 갑자기 줄어들었기 때문에,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우를 만약 각각 이쪽 앞쪽에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각각 300씩이 뭐냐 나올 텐데, 보통 플로우는 이 들어가기 전에 이 회로에서 이쪽에서 이 회로에서 측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이 압력 손실 때문에 이쪽에서 플로우는, 여기가 아무리 많은 개수가 늘어나도 플로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차선이 갑자기 주는 게 이런 프레셔, 이런 이제 여기 이런 데서의 프레셔 로스가 이게 갑자기 상승을 하면, 이쪽에서 아무리 다시 4개 이렇게 보는 건 3개, 4개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플로우 자체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를 지나서 여기서 각각 플로우를 측정을 한다면 여기는 각각 측정해서 300이 늘어납니다. 300씩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플로우는 다 가죠. 그러니까 이 플로우를 그 압력에 맞춰서 낮게 주더라도 각각의 플로우는 가기 때문에 그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를 정확하게 유의있게 살펴서 그 퍼센테이지를 잘 정확하게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 공급을 할 때 각각 여기에서 측정되는 플로우는 300이 넘어가기 힘든 RPM을 아무리 올려도 뭐 많아야 350, 400도 못 넘어가면 300 정도가 보통 300 이하로 보통 유지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각각 플로우가 가기 때문에 이 플로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압력 손실을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압력을. 만약에 압력이 이쪽에서 너무 많이, 이 압력 손실이 이 펌프에서 측정하는 이 압력이 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벨로시티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벨로시티는 카테터 내에서 너무 많은 압력 손실은 이제 젯 플로우를 형성을 한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이 젯 플로우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관에. 그래서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센트리퓨가는 괜찮은데 그나마, 근데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해서 이 세레브랄 옥시메
그 안테그레이드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을 진행을 한다 하면, 그때는 그 권장드리는 카테타는 RCSP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큰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이 안전하게 퍼퓨전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 관련돼서 요거 이제 관련돼서 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그 보통 캐로티드 아테리에서 이게 캐로티드 아테리에 연결을 해서 이게 연결을 하면, 캐로티드 아테리에 보면 이렇게 그 카테타에 보면 이렇게 프레셔를 측정하는데, 여기서 다이렉트 측정하는 건 압력이 30mm 머큐리 정도 유지가 되면 뭐 세레브럴 이스케미아에 그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펌프에서 재는 거는 여기가 30이면 거의 한 60 정도, 한 반 정도 이제 프레셔로스가 여기서 감쇄를 하게 되는데, 60mm 머큐리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여기 프레셔를 만약에 측정을 한다면 카테타 전단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가장 그게 정확한 값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펌프에서 압력을 재서 이 대략적인 이 카테타에서 받는 압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만약에 엄청 많은 압력이 받을 겁니다. 이 카테타를 사용을 하면.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수술하실 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이섹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유니라테럴 퍼퓨전을 시행을 하고 이 그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라든가 랩트 서브클럽 아테리의 카테타를 이용해서 이 퍼퓨전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엑실라리 아테리 캐놀레이션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하이퍼소믹 서클 어레트 시작과 동시에 이 3개 또는 2개의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SCP를 시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 쓰이는 캐놀라에 따라서 플로우 및 압력이 보시는 것처럼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카테타는 프루이드 디스탈 퍼퓨전 카테타와 9프렌치와 12프렌치가 있고, 이 RCSP 캐놀라가 13프렌치와 15프렌치를 주로 사용해서 간혹에 이제 없는 경우에는 폴리 카테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이 SCP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카테타들의 특성들을 보여줬고, 여러가지 압력 손실을 봤을 때는 이 RCSP 13이나 15프렌치를 사용하는 것이 압력 변화에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멀티 주로 이제 연결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할 때에는 이런 멀티 퍼퓨전 이 아답터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데, 이 부분의 라인이 8분의 1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압력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해서 이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프루이드 카테타의 경우에는 이 속도 이 9프렌치와 이 12프렌치가 있는데, 여기서 플로우 자체가 이 맥시멈 플로우로만 나와 있고, 이 프레셔 로스는 이 엄청 높을 거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압력을 형성을 하게 되고, 만약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한다면 이 압력 변화에 안전한 좀 더 큰 15프렌치나 13프렌치의 RCSP 캐놀라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도 보시면 15프렌치의 경우는 완만하고 13프렌치의 경우도 프루이드 카테타보다는 안정적으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만약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해서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만약 엑실라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엑실라리 퍼퓨전을 진행하지 않고 오로지 이 셀렉티브 세레브럴 퍼퓨전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시면 이쪽이 4분의 1 라인이 아니면 보통 16분의 3 라인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갑자기 8분의 1로 이 멀티 어답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이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의 압력 손실이 가장 높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리 세 갈래로 나눠져서 여기를 큰 거를 쓴다 하더라도 이 압력 손실 자체가 너무 여기서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벨로시티가 많이 속도가 너무 빠른 플로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압력 자체도 너무 높게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에 엑실라리가 있고 셀렉티브로 뭐 롤러로 이용을 한다면 이 부분은 카테타를 바로 연결하는,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압력 자체를 낮추는 방법은 이 3번과 4번과 5번의 카테타를 이 큰 거를 뭐 RCSP 뭐 15프렌치를 사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압력에 대해서 압력을 줄여서 옵션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토탈 서클 어레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메인 수술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수술 과정에서는 1번에 이제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가 진행되는 동안 뭐 2번, 3번, 4번, 2번, 또 3번, 4번 또는 엑실라리 아테리가 연결되어 이렇게 엑실라리에 그래프트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2번과 3번을 통해서만, 또는 2번을 통해서 그 6, 7, 8번에 이제 카테타를 이용해서 SCP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엑실라리 퍼퓨전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3번 한 개 아니면 2번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2번에 이 랩트 서브클라벤 아테리에는 잘 삽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엑실라리는 거의 루틴이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꼭 넣어서 그 셀렉티브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1번의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가 완전히 이제 연결이 된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브랜치 중 하나, 둘, 셋, 이 4개 중에 이쪽에 이 브랜치 중에 이쪽 머리로 가는 브랜치의 반대 방향에 브랜치가 하나 더 있게 되는데, 이 하나의 이 9번을 이용을 해서 캐놀라 24프렌치 또는 EOFA 24프렌치를 이용을 하고, 어느 병원에서는 30프렌치 스트레이트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또는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이 퍼퓨전 라인을 연결해서 전신 순환을 시행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리워밍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이 30프렌치 스트레이트 비너스 캐놀라의 이 앞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퍼퓨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캐놀라 원래 형태를 잘라내서 퍼퓨전 해주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원인은 뭐 잘라낸 부분이 뭐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속도가 아무래도 이쪽은 전체 관료량을 이제 시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속도도 빠르고, 이 퍼퓨전 플로우로 인해서 이제 혈액 손상이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 또 파티클로 인한 엠볼라의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24프렌치 에올틱 퍼퓨전 캐놀라 24프렌치 아니면 뭐 이거보다 더 30프렌치니까 더 플로우가 많이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실제 이게 프레셔 로스를 그 그래프를 보면 24프렌치나 30프렌치 스테이트 비너스 캐놀라의 프레셔 로스는 28프렌치로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장점도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9번에 이제 여분의 라인은 이 피모랄 아테리 캐놀라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잘라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엑실라리와 이 피모랄을 동시에 이 관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라인을 3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 한 부분은 잘라야 할 텐데, 이 엑실라리는 항상 거의 마지막에 제거를 하고, 여기에 이쪽 이제 그라프트에 있는 어센딩 쪽에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모랄은 굳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모랄 아테리를 잘라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엑실라리 아테리를 삽관하지 않고 이 피모랄 아테리로만 운영을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엑실라리 아테리를 이 9번에 연결을 하면 연결을 해서 퍼퓨전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여긴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전신순환을 9번을 통해서 전신순환을 시행하면서 이제 체온을 올리게 되죠. 이 전신순환을 시행한 후에는 이 비본을 1mm, kg당 1mm 이퀴발런트 이상을 주입을 해야 하고, 이 가스 플로우를 일시적으로 퍼퓨전 플로우에 뭐 많게는 2배, 1.5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상승을 시켜줘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시켜줘야 합니다. 이때 퍼퓨전 플로우는 최소 분당 케이지당 50에서 70ml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이퍼서믹 서큘러의 어레스트 동안 체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세포는 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CO2가 생성돼서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공급되고, 전신에 이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소가 공급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세포가 이 포도당을 이용한 이 혐기성 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젖산을 이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전신순환을 시작한 후에는 이 각 장기의 관류가 시작되면서 이 축적되어 있던 CO2 및 이 대사산물들이 이 대사성 산증을 일으키게 되고, 동시에 호흡성 산증을 동시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즉각적으로 CO2를 이 많은 양을 통해서 배출시켜야 하고, 동시에 이제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체내의 많은 양의 CO2로 인해서 이 전신순환의 초기에 체온이 낮더라도 FiO2를 일시적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이 산소하고만 결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소와 친화력이 있는 거지, 결합은 뭐 수소라 이온이라던가 뭐 CO2 이런 기체와 경쟁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 경쟁정이라는 말은 그 헤모글로빈 주변에 어떤 기체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헤모글로빈에 그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전신순환 초반은 이 혈액의 높은 CO2 양으로 인해서 이 헤모글로빈에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 결합되어 있게 됩니다. 전신순환 초기에는 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더라도 그 순환 과정에 보시면 비너스 라인과 아트리알 라인을 눈으로 확인해 보면 한동안은 색깔 차이가 거의 없이 이 짙은 검붉은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의해야 할 점이, 이 과정이 5분 이상을 넘기면 또 안됩니다. 이유는 너무 많은 양의 가스 플로우로 인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체내의 PCO2의 수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세레브랄 이 베슬들이 이 낮은 CO2 레벨과 이 낮은 체온으로 해서 이제 머리로 가는 혈관이 수축돼서 이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5분 이내에 뭐 ABJ 리절트를 확인하기 힘들다면, 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이 비너스 라인과 이 아트리알 라인의 색깔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면 이 가스 플로우를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 보통 일반적인 체외순환에서는 이 환자의 퍼퓨전 플로우와 수입 가스 플로우를 봤을 때 0.5대 2, 보통 0.5대 1로 주의합니다. 이게 만약에 5000이라 그러면 뭐 보통 한 2.5 정도 주죠. 이렇게 해서 플로우를 유지를 정상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체 운반 원리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왜 그 가스 플로우가 어떻게 그 헤모글로빈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고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를 여기서 기체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